되게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권리소득 사업이에요. 권리소득 사업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가 성공하는 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철저히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내가 열심히 뭔가 팔고 있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노동소득의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 계신 겁니다. 맞죠? 지금 내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내가 모든 거를 여태까지 해왔었던 이 세계에 살면서 해왔었던 것들처럼 해오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권리소득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다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초기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적어도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왜? 노동소득에서 권리소득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그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인재들을 많이 모셔오고 내 조직 내에 그분들이 많아졌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일 잘할 사람들, 이분들이 내 조직에 얼마만큼 많이 리크루팅 돼 있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항상 리크루팅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조회할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명단들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엊그저께일 거예요. 예, 예. 명단을 좀 다시 봐라. 명단 써놓은 거 보면요. 다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적어놓는 케이스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다 빼놨어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나보다 학력도 좋고 나보다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뭐 학식도 높고 나보다 뭐 저기 뭐지 아파트도 더 크고 이런 사람들은 싹 빼놓고 여러분들의 리스트에 적어 놓으신 분들은 내가 전달하면 만만한 사람들을 보통 적어 놉니다. 왜? 내가 전달해도 무리스럽지가 않으니까. 내가 전달해도 그 사람이 나를 보고선 야, 너 꺼져! 이렇게 할 비율이 적어 보이니까. 근데 제가요, 진짜 신기하게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제 3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해오면서 참 신기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찾아야지만 사업이 잘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호 사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호 사장님보다 잘나신 분들을 찾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오히려 그 뭐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왜 저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 나같이럼 이렇게 뭔가 돈도 더 필요하고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고 아니면 뭐 뭔가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계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께서는 강력한 Y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저는 월 1억을 꾸준하게 버는 이 권리소득 구조를 가져가고 싶다. 이게 다단계 보상 구조에서만 가능한데 평범한 사람이 다단계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구조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올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강력한 Y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이 오면 좀 떨리려나? 근데 어떤 사람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 당당하기 때문에. 제 강력한 Y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강력한 Y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뭐라고 그러지? 잘난 사람들을 절대 리크루팅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단에 여러분들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써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강력한 Y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Y, 강력한 Y, 그 다음 명단 작성, 명단 분류, 그 다음 명단 컨택, 1차 미팅, 그 다음에 시스템 참여, 그 다음에 시스템 동료 이렇게 쫙 가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게 Y예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이게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든지 꺾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유통구조에 누구를 모셔올지 이걸 고민하는데 나보다 무조건 잘난 사람 모셔와야 돼요. 못난 사람 모셔오면 여러분들이 업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업고 다니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노동소득의 세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백전 사장님보다 못난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그분께서는 백전 사장님께서 계속 얼르고 달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백전 사장님 아래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미친 듯이 하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막 하잖아요. 막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하잖아요. 막 베트남도 나가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명단부터 다시 쓰셔야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진짜 누가 진짜 관심 있는지 아세요?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요. 돈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업 관심도 없어요. 맨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단계래 뭐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꼭 실패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가지고 맨날 다단계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어차피 평생 성공 못해요. 여러분들 그분 리크루팅 하셔도요 되게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은 돈 맛을 아시는 분들, 돈 맛을 안다는 거는 성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누가 이 사업을 잘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누가 나보다 돈도 많고, 누가 나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 근데 이 사업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은 정말 멋진 유통사업인데, 우리 회사의 제품들을 누가 유통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못난 사람들은 항상 모해생 얘기를 하잖아요. 하냐면요. 뭔가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탓을 해요. 갈등 유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들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단 작성부터 제대로 하셔라. Y, 내가 강력한 Y가 있다면 이 명단 작성에서 여러분들 리스트업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 명단 작성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신 분들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맞죠?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신 분들이 사업에 대한 적응도가 빨라요. 그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네트워크 뽕이라는 저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면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리크루팅이 비교적 쉽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해보셨던 분들의 단점도 있어요. 대부분 잘못 배우신 케이스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분들께서 성공해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와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은 또 희망을 갖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 사업 괜찮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비교적 쉬워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 하실 때는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좋아요. 두 번째는 영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좋습니다. 영업 경험. 영업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은 상당히 적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절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전사한다라든지 이런 두려움들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컨택하시기도 좋아요. 리크루팅 되기는. 그러니까 리크루팅 하나만 보자면.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의 맛을 아시는 분들. 이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원리를 얘기하시면은, 그리고 원리가 설득이 되면, 그리고 성공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드리면, 즉 여러분들 스폰서랑 연결까지만 되시면 상당수가 사업을 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보면요, 진짜 돈 있으신 분들, 좀 여유로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사업을 쉽게 결정하세요. 근데 막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작성하신 분 중, 작성하신 분 중에 막 간절하신 분들 있죠. 나는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뭐, 나는 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치고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없다. 그런 분들은 방문 판매나 그 직판 같은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당장 소득이 될 수 있는 거.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많이 안 어울려요. 이런 분들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으시고 직업도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 좋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분들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 그러니까 남편분들께서 소득이 있고 생활비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다. 왜냐면은 부업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는.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 중에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가 크는 데 있어서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고 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업으로도 다 가능하니까. 생활비 없으신 분들보다는 저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요. 시스템 참여율도 훨씬 더 높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인성 좋으신 분들, 제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로 요즘에 삼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인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지 저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성 좋은 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 인성 좋은 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럴 경우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완전 대박이에요. 왜냐면은 그분이 인성이 워낙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허허허허 하면서 야, 나 이 사업 할 거야. 같이 하자 하면 팍 사인 나와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만 찾으시면은 정말 다크호스입니다. 그리고 인성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 조직을 굉장히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이 조직들을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인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거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분들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분들께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꺼지라고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제발. 시간 낭비입니다.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막 네트워크에 되게 부정적이에요? 뭐예요? 그냥 가세요, 그분들. 그분들한테 너무 시간 보내지 마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부정적인 건 그 사람들께서 뭔가 안 좋은 경험이 있거나 뭔가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인식세계가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 성격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잘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이 리크루팅 책 같은 거 보면 끝까지 매달려라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끝까지 매달려라는 거죠. 꼭 이상하게 우리 초보자들 보면은 시간을 어디다 쓰냐면 안 될 사람한테 써요. 안 될 사람한테. 저 사람이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되게 뭔가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쓴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분명 아니거든요.
한 예로 얼마 전에 한 어린 20 몇 살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살짝 봤는데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사업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도 되게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는 마이웨이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업 절대 못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진짜 사업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뀌는 케이스가 열에 9은 못 바꾸더라고요. 근데 한 명 바꾸는 사람은 대박이 나요. 근데 9명이 못 바꾸는데 그렇게 막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막 딱 보면 사업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장님 그분한테 너무 그 뭐지 집중하지 마세요. 그분 사업 못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애고 강하신 분들, 막 이렇게 자기 생각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 사업 잘 못해요. 시스템에 참여 못하니까.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한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결론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이 사람들에 집중하셔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컨택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공통적인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리크루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들어주고, 질문을 하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질문을 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질문을 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적어도 1차 미팅, 그러니까 스폰서와의 미팅이 아니고요. 1차 미팅, 여러분들이 1차 미팅을 하는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60에서 70%는 들어주는 시간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많으셨다? 그러면은 그 1차 미팅은 무조건 실패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다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달병가라고 착각을 하세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 잘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달병가라고 느끼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달병가가 되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또 말이 많다면은 그 사람은 달병가가 아니라 내 말을 많이 들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달병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미팅에서는 경청이다.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 대신에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냐면은 그래 맞아 나도 너와 같은 고민이 있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거야. 나도 똑같은 너하고 똑같은 고민과 너와 똑같은 번뇌와 너와 똑같은 고난이 있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거야. 이게 결론이 되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이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너하고 똑같은 경험이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번뇌와 모든 것들이 있어서 나도 이 사업을 결정했는데 너도 한 번만 들어보라고 나 믿고 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1차 미팅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나 믿고 한 번만 들어봐줘. 이것까지만 가면 되는데 나 믿고 한 번만 들어봐줘는 무조건 나 믿고 하라면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와 같은 생각과 너와 같은 고민과 너와 같은 이 번뇌들이 있어서 나도 이 사업을 선택했어. 공감이죠? 공감이 이루어진 후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사업을 선택했고 너도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들어보고 네가 결정해. 요거예요.
요 프로세스로 간다면 여러분들께서 1차 미팅에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게 1차 미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뭐 회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딴 거 없어요. 나도 돈에 대해서 너처럼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나도 이 사업 선택했어.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 너도 한번 들어봐. 남 있고. 아니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말아. 네가 판단하는 거지 뭐. 요거죠. 이게 1차 미팅에서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팅에서는 여러분들 호일러 법칙을 활용해서 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호일러 법칙이라든지 여러 편에서 다루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은 얘기를 안 드릴 거고, 오늘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리크루팅 할 때 어려운 점들을 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호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함축해가지고 다른 것과 엮어서 좀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딱 리크루팅 나가면은 막 단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되게 많죠. 공격적으로. 막 다단계 꺼져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여튼 뭐 단점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당황스러울 때 되게 많죠. 그때 대처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때 보통 얼굴이 여러분들 변하십니다. 상대방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격에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공격에는요, 공격 안 돼요. 공격에는요, 수긍으로 먼저 가시면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구나.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방이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공격이 돼요. 그러면은 이건 싸우자밖에 안 돼요. 한 예로 네트워크 마케터를 리크루팅하러 갔어요. 우리 회사 제품, 너희 회사 제품이 이게 꽂았어라고 막 얘기를 해요. 너희 회사 제품은 벽돌이야. 패키지가 비석이야.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 제품 비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 싸움밖에 더 돼요? 아니죠. 그럼 그때 뭐를 얘기해 주면 돼요? 맞아. 나도 우리 회사 패키지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때요? 상대방이 공격할 거리가 없겠죠. 수긍해 줄 건 수긍해 주세요. 그런데 로 공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대로.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거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마세요. 절대로요. 논쟁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해야 되는데 논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께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됩니다. 수긍하세요. 다단계 열나 나빠 꺼져 막 이랬을 때 그렇지? 다단계는 진짜 문제가 많아. 근데 당신이 그런데 이렇게 막 하면서 다단계 피라미드 막 이런 거 문제 많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회사는 다단계가 아니야. 우리 회사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상대방이 질문하고 공격하는 걸 수긍하고 그런 대로 나가시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방법을 써요. 어쩔 때는요 막 파상 공격 하잖아요. 그럼 제가 더 세게 밀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되셨을 때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공격에 대해서 화답을 하지 말라. 공격에 대해서 무조건 수긍해라.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 맞아. 야 다단계꾼들 내 주위에 보면은 네트워크 사람들 돈 하나도 못 벌더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맞아. 돈 다 못 벌어. 나도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 돈 다 못 벌더라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또 질문하죠. 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요, 상대방이 힘을 잃어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이거였어요. 이건 약간은 고단수인데요. 상대방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거죠.
다단계는 열나 나빠. 딱 질문하잖아요. 아, 그래요? 다단계는 진짜 나쁘죠? 사장님이 어떤 다단계가 나쁜지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고단수들의 얘기예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가 이 사람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희 회사 제품 비석 같아. 딱 이랬어. 이랬는데 아, 우리 회사 제품이 비석 같아요. 아, 어떤 점이 비석 같으세요? 색깔이 비석 같으세요? 아니면 디자인이 비석 같으세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게 이쁘신가요? 어떤 패키지가 이쁘신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질문으로 대답하면 그 사람이 힘을 잃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격을 했는데 다시 공격으로 넘어오잖아요. 반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질문한 것이 나한테 더 증폭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당황해요. 왜? 나는 이 사람은 공격하려고 공격한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증폭해서 오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보통 질문에 질문을 갖다가 하는 질문 증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돈 다 못 벌더라. 그래요? 아, 주위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나요?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다 사기꾼들이더라. 사장님 사기당하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한테 사기당하셨는데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데 그런 사람들 너무 궁금하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 근거 없다가 갑자기 붕 맞은 거잖아요. 할 말을 잃어요. 즉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것보다 더 당황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거에 대응 다 하세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터들 만나잖아요. 타 회사. 그러면은 계속 뭐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뭐 너희 회사 제품이 어떠냐, 뭐 너희 회사 보상이 어떠냐, 우리 회사 보상 뭐 이거 막 다 들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 근데 이거는 그럼 뭔데요? 저거는 뭔데? 이렇게 막 질문 계속해서 던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야. 나를 공격하려고 막 했는데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당황을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본인들 막 손이 떨려. 이러면은 이미 게임은 오버예요. 그 다음에 눌러버리는 거죠. 사장님, 내가 지금 사장님이랑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됩니다. 이호 사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거에 좀 도움 될까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질문들 이제 들어온 것들 한번 볼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큰 결과를 내지 못해서 함께 했던 분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런 케이스 되게 많죠. 여러분들, 자, 내가 첫 번째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사업 때 특히나 인품 좋으시고 성품 좋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막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실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첫 번째 사업에서는 대부분 안목이 없어요.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패해요. 근데 그러니까 미안하죠. 내가 사업하자고 진짜 대박 사업이자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두 번째 사업을 한다고 전달하는 게. 그래도 되게 재밌는 사실부터 얘기를 드려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전달 안 하시죠? 그 사람들은 딴 사람들 다 채갑니다. 왜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첫 번째 전제사항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또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무조건 또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달하지 않으셔도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깔아놓기만 한 거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을 그렇게 어렵게 깔아놨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고음은 제주가 그르고 돈은 누가 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용기를 못 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존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책하는 그러한 감정들, 뭐라고 그럴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니까. 근데 그 미안함의 이면에는 자존심도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부리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자존심이라고 했죠? 일단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뭐든 한다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여러분들이 전달 안 한 순간 이미 그 사람들은 다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아주. 저도 지금 그 뭐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두 번째 사업이잖아요. 전사에서 제가 전달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저도 미안한 감정이 들죠. 다 못 모시고 오고 회사가 그렇게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저기 뭐지? 안목을 보지 못한 내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들 다른 사업 하더라고요. 내가 전달 안 했더니. 그리고 전화하면요. 왜 전달을 나한테 그 사업 갈 때 왜 나 안 될 것 같네요. 왜 안 될 것 같네요. 저보고. 오히려 원망은 그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가셔서 얘기하세요. 한번 만나자고 하시고 예전 얘기를 하셔야죠. 내가 예전 사업은 이랬었다. 그때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세요. 깔끔하게. 내가 그때는 열정만 있었지 안목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실패한 거다. 이거를 갖다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사업을 전달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 근데 그때부터 전화 연락 끊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모모가 돼요. 근데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업을 그 뭐지?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랬고 몰랐다.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었다. 미안하다. 근데 그 사업을 결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고 사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다 이 사업의 비전을 본인들이 판단하고 사업하신 거예요. 책임은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세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자책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의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인간적인 미안함과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시고 내가 이때는 이랬었고 그래서 많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갖다 인간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을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그때 많이 배웠다.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너한테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얘기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이 남으시게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결정은 그분들이 하신 거라니까요.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자존심 때문에 못 하시는 거라면 더더욱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달 안 하시면 다른 분들이 다 전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신 게 다른 분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이거는 전사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었던 내용들입니다. 원망은요, 오히려 이렇게 들었어요. 왜 그때 저 안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때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때 저한테는 그 가자고 설득 안 하셨어요? 이게 더 오히려 원망사항이더라. 제가 예, 진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후회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리크루팅 전달하고 내가 리크루팅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회사를 옮기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든 하고자 했을 때 저 얘기를 하지 않은, 미안해서 얘기 못 했었던 사람들 많거든요. 하지 못하고 왔었던 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후에 듣는 말은 이 말이 더 오더라고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분들 중에 지금 제가 전달하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원망하는 건 뭐냐면은 왜 그때 얘기 안 했냐고. 그게 제일 원망스럽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포인트, 여러분들이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그분들이 결정하셨다. 여러분들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안목이 없었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사업은 여러분들께서 되게 집중적으로 해서 결정하신 거 맞잖아요. 기존 사업과 비교를 해주세요. 왜 이 사업이 기존 사업은 안 됐고 왜 이 사업은 됐는지 정확한 비교를 해주세요. 객관적인 비교. 그러면서 전달을 하시면은 리크루팅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셀러리맨 회사 동료 공략법, 좋은 솔루션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또 있네요. 좋습니다. 셀러리맨은요, 참 어려운 존재예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월급이 있다 보니까 다들 부업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 셀러리맨 중에서도 잘 나가는 셀러리맨들은 절대 안 꺾여요. 근데 못 나가는 셀러리맨들 있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 딱 보세요. 이게 쭉 보면 맨날 깨지는 사람 있죠? 맨날 깨지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한 40대 좀 넘어가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명예퇴직 당하셔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얘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이제 41살 때 처음에 다단계를 시작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대부분 친구들이, 저를 많이 피했었어요. 많이 피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동문회를 가던 어디를 가면요, 저를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약간 뭐 속된 말로 벌레 보듯 하는, 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마치 돈 꾸러온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44살이잖아요. 44살, 불과 3년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왜? 41살만 돼도 이 친구들이 힘이 있어. 남자들 또 있잖아, 그런 가오. 연봉도 좋고 막 이러고 있는데, 44살이 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직장에서, 요즘 코로나잖아요, 또 게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자꾸 모여.
엊그저께도 제 친구한테 한 명이 전화 왔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한테 전화. 나는 누군가 해서 전화번호도 저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 그래, 그래. 마치 아는 것처럼. 야, 너 저기 뭐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뭐 너 하는 거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년만 더 지나보세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저한테 전화 오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이 전달하셔야 될 직장인들은 까다로운 상대가 맞는데 전달해야 되실 거면은 자, 직장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 직장에서 좀 위기의식 가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적으로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너무 고지식하신 분들 말고요. 고지식하신 분들은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분들은 그냥 폐지나 주라고 하세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이렇게 멋진 사업을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의 결론은 직장 퇴직하셔서 치킨집 차리시거나 카페 차리셨다가 망하셔서 폐지로 가시는 인생이에요. 그분들은 고집 부리시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걸 알잖아요. 벌써 우리는 단단계와 다단계 보상의 세계를 알고 권리소득의 세계를 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미래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벌써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랑 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 말고요. 지금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타깃으로 하는데 고지식하지 않고 유연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을 중심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또 질문. 자, 전사에서 힘든 과정을 모두 지켜보면서 네트워크 업계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분들을 리크루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좋아요. 30대의 자영업으로 성공하고 자산도 있고 네트워크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그런 환경에 들어가는 게 싫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이런 사람들은 리크루팅 하잖아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회사 여러분들 혹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아십니까? 마스시다 고노스케. 여러분들 이름 뭐지? 파나소닉. 일본의 파나소닉을 만든 창시자죠. 마스시다 고노스케는요. 배우지도 못했고요.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몇십 조의 기업을 키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배우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방판 사업밖에 못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적합한 인재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요.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라고 그러지? 낯가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저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사람에 대해서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보다 더욱더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선택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분을 무조건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리크루팅하면. 근데 리크루팅하기 어렵죠. 왜? 이분이 사장님의 행복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이뻐지시고 여러분들이 날씬해지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이 됩니다. 맨날 뭐 안 된다고 인상 찌푸리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데 얼굴 막 피부 안 좋고 살 이렇게 뒤룩뒤룩 쪄 있고 맨날 뭐 머리 헝클어져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요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요 책 여러분들 요즘 다들 읽고 계시나요? 더 해빙? 예. 뭐 한국에서도 난리고 세계에서도 난리인데 더 해빙이 그러니까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더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 얘는 부를 끌어당기는 법칙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지금 7번 읽었거든요. 7번 읽으면서 와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엄청나게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더 해빙 네트워크 마케팅 편을 여러분들께 할 거예요. 약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그거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훨씬 더 즐겁게 재밌게 할 거예요. 물론 한 번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즐겁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분이 리크루팅 된다.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분은 절대 리크루팅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제가 더 해빙 네트워크 마케팅 편 해석편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들. 요게 해빙 노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저기 일기 쓰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요 해빙 노트는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건데 이제 해빙의 그 해빙을 하면서 매일매일 했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해빙 노트를 두 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돈과 관련된 저 부자와 관련된 걸 쓰고 있고 해빙처럼 한쪽에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돼서 쓰고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지금 이 질문은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권리소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투잡이 허용되지 않는 직업군, 뭐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팅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등록할 수가 없죠. 등록할 수가 없는데 와이프나 배우자는 등록할 수 있죠. 이게 솔루션입니다. 이분들을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하시게 하면 돼요. 왜냐면은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나 뭐 국민은행 이런 데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못하게 해요. 투자 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라든지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이런 분들의 명의를 등록하시고 그분들로 사업을 하시게 하면 됩니다. 이게 솔루션이에요. 제일 좋은 솔루션이죠. 그리고 리크루팅 할 거나 할 때도 좀 조심조심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소문이 안 나게끔 하셔야 된다.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의 리크루팅을 하지 마셔야. 왜냐면 소문이 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의 리크루팅은 금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막 브랜드를 알려서 뭐 하는 것들도 역시 금지. 하지만 아름아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리크루팅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리크루팅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케이스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리크루팅을 해요. 같이 하자. 그 다음에 당신 대신에 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당신과 친한데 당신 대신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드러내놓고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제 없잖아요. 그럼 내 인맥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리크루팅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대리인을 대신해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을 리크루팅 하시면 됩니다. 명의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자체 불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하지만 어쨌든 방법이다. 아시겠죠? 요게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딴 분들도 요거는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없나? 왜 이렇게 질문을 안 올려주셨어요? 더 올려주시지. 좋아요. 제가 또 한 케이스 여러분들보다 돈 많으신 분, 성공하신 분, 이분들을 리크루팅하는 방법,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이분들한테 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할까? 그래서 간이가 콩알만해지죠. 저 사람이 날 믿고는 사업 안 할 것 같아 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상의요법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죠. 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전사에서 했었던 케이스인데 아시는 형님 있는데 디자이너 회사의 되게 큰 대표였었어요. 가가지고 형, 나 형한테 상의할 게 있어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예. 왜 앞에 다단계야? 아이, 한번 들어보고 얘기나 해봐.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형님이 한번 듣고선 이 사업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파악만 좀 해달라고요. 형님이 나보다 어쨌든 똑똑한 사람이잖아. 형님이 나보다 어쨌든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한번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때 뭘 들어 듣기는. 아니, 그분 말투가 이래요. 그분 말투가 이랬습니다. 뭘 들어 듣기는 막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한 번만 들어줘요. 그리고 판단을 해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쭉 진짜 저희 사업 설명 있잖아요. 그걸 쭉 해드렸어요. 쭉 해드렸어요. 제대로 해드린 거죠. 그분은 듣고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맛을 아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돈의 흐름과 돈의 맛.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몰라서 사업을 못 하시는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다단계다 뭐다 이렇게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못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누군가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것 뿐이지, 제대로 한번 들었는데 이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한다면요,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한테는요. 어설프게 가서 쭈삐쭈삐 무슨 오징어 되듯이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그분들을 리크루팅 못해요. 시간 좀 내달라고 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지 제대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보세요. 왜? 스폰서를 대동하고 못 가니까 1차 미팅에서는. STP를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사업 설명을. 이런 분들한테는 그 사업 설명이 먹힙니다. 사업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 사업을 감정이 아니라 사업을 사업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먹혀요. 많은 분들이 너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차 미팅에서는 보통은 이 사람과 공감대를 이루어서 1차 미팅, 2차 미팅을 연결시키라고 했죠. 이거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는 방법이고요. 성공하신 분과의 리크루팅에서는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팔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전달했을 케이스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에요. 제가 저보다 잘나신 분들 상당수를 그렇게 리크루팅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시간 정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요런 것들이 지금, 잠깐만.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네요. 회사에 대해 이미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1차 미팅할 때 쇼도 플랜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1차 미팅이 아니라 2차 미팅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1차 미팅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푸시는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아까 성공하신 분들 케이스, 그러니까 사업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케이스를 제외하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2차 미팅에서 끝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2차 미팅으로 무조건 연결시켜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스폰서들한테 최대한 양해를 부탁해서 리크루팅 미팅을 갖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스폰서가 미팅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런 케이스 같은 경우. 아니면 사업 설명에 데리고 오시던가. 이 두 가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할게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된 리크루팅 편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들이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시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10시에 똑같이 진행할 건데, 그러니까 더 해빙 네트워크 마케팅 편으로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더 해빙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핵폭발이에요. 핵폭발. 출판업계에 거의 핵폭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더 시크릿이 휩쓸고 갔었거든요. 20년 전에. 그 이상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 아주 좋고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적용하면은 저는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아까 그 최래화 사장님이 질문했었던 거,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리크루팅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제가 더 해빙 네트워크 마케팅 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예, 오늘 여기서 일요일인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더 해빙 네트워크 마케팅 편 만나보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더 해빙은 모두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이거 저거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북이 있을 겁니다. 구매하셔가지고 더 해빙은 될 수 있으면 또 보셨으면 좋겠고, 요건 더 해빙 노트예요. 이것도 사는 건데 조금 값은 비싸요. 값은 비싼데 요런 거 그러니까 꼭 얘를 안 하셔도 돼요. 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셔도 되니까 굳이 얘 안 하셔도 돼요.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더 해빙 노트는 좀 한번 써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제가 부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편으로 두 개 나눠 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좀 많은 분들 좀 모시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해빙을 가지고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좋은 일을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품에 나하고 같이 사업하는데 더 많이 모셔올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불을 끌어들인 거 외에도요.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얻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